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시사진단입니다. 얼마 전 전주국제영화제가 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비슷한 기간에 전주 한지문화축제가 열렸다는 걸 아시는지요? 이 한지축제가 올해로 20년의 역사를 쌓아 올렸습니다. 예로부터 이 한지하면 전주였고 이 자랑스러운 역사를 계승하고 발전시키자고 이 판을 벌리는 게 이 한지축제인데요. 하지만 전주의 한지 산업이 조금씩 또 번창하고 있고 세계에서 명성을 얻어가고 있다. 이렇게 인식되어 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주의 전통을 잘 살려 이 성공한 한옥마을처럼 전주 한지도 이렇게 될 수 없는 것일까요? 전주의 자랑인 한지 산업의 현실과 과제 그리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대중들도 좀 관심을 가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이를 주제로 이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JTB 시사진단 오늘은 전주 한지 그 전통성을 어떻게 계승하고 또 산업화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를 주제로 오늘 토론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회 김순정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문화경제위원 김순정 의원입니다. 예. 한지업을 직접 하고 계신 분입니다. 전주 한지사업협동조합의 최영재 조합장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지산업지원센터 임현아 연구개발실장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북연구원의 장세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 토론 시작할 텐데요. 그에 앞서서 오늘 토론 주제를 짧게 요약한 화면을 준비해 봤습니다. 보고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지요. 전주권의 맑은 물과 질 좋은 당나무, 그리고 숙련된 기술을 바탕으로 전주 한지는 예로부터 전주의 특산물로 유명했다. 조선시대 전주가 많은 기록물을 남길 수 있었던 것도 우수한 한지 생산이 가능했기 때문이었다. 현대 들어 전주 한지는 사양길을 걷고 있다. 값싼 중국 종이와의 경쟁에 밀려 설 자리를 잃고 있는 것이다. 전주시는 20년째 전주 한지 축제를 여는 등 한지 산업을 다시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한지 산업은 여전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한지의 원료가 되는 당나무 생산량이 크게 줄어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전통 방식의 한지 장인은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몰리고 있다. 또한 한지 제조업체 수도 크게 줄어든 상태다. 전주 한지는 그동안 전통을 살리면서 산업화를 추구하는 두 마리 과제를 지향해왔는데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전주 한지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산업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은 없는 것인지, 전주 한지가 세계적 명성을 얻기 위한 길은 무엇인지 오늘 시사진단에서 들어본다. 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자, 전주 한지가 오늘 키워드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좀 간단하게 질문 드리면서 토론을 시작했으면 합니다. 전주 한지가 이렇게 유명하게 된 게 언제부터이고 왜 전주 한지는 이렇게 우수성을 갖게 됐는지 그거부터 잠깐 기초 지식을 얻고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임현아 실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네, 전주 한지가 이제 유명하게 된 거는 뭐 조선시대부터 쭉 내려온 역사적인 사실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한지를 제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원료, 아까 비디오에서 보신 바와 같이 예. 원료 부분이고, 예. 그리고 거기에 가장 그 한지 산업도 제지 산업과 마찬가지 물 산업이라고 하는 그런 산업 종류거든요. 그래서 원료 플러스 물이 가장 그 키포인트입니다. 한지를 제조할 때는. 그렇다면 전주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조선시대부터 가지고 있었던 특징 중에 하나가 원료를 쉽게 공급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 좋은 품질의 그리고 또 전주 지역의 물이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철분이 적고 해서 우수한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주 한지가 유명하게 된 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지가 이제 전주라는 타이틀을 이제 걸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전주는 지역적인 의미가 강하게 되면서 전주 한지가 브랜드명처럼 사용이 되게 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원료와 주변 환경의 문제다 이렇게만 짚어주셨는데 네. 전주 한지의 우수성을 발현하는데 좋은 질 좋은 당나무가 주변에서 전주권 네. 주변에서 생산이 됐고요. 네. 또 물도 한지에 적합한 물이 네.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런 환경들이 좋은 네. 전주 한지를 만드는데 네. 여건이 됐다 이렇게 말씀해 네. 주신 거군요. 예. 그러면 지금도 그런 조건은 유지되고 있나? 하고 좀 궁금하게 나중에 이제 네. 문제점에서 나올 얘기이기도 네. 한데요. 그것도 네. 좀 궁금한데. 지금은 전주가 다른 그 시골에 비해서 산업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할 때 흑석골로 이동을 했었던 것이고 예. 물을 찾아서 예. 그러다가 또 거기에도 또 수질이 악화되면서 또 팔복동으로 이동을 하게 됐던 것이고 예. 이런 거 물을 찾아서 이동하는 그런 그걸 이제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전주시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골보다는 수질의 악화 때문에 그런 그 또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전만은 환경이 못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전주 한지 하면 무얼 보고 전주 한지라고 부르나 이것도 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전주에서 생산되면 무조건 다 전주 한지인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창상기 박사님께서 좀 말씀해 주실 것 있습니까? 전주 한지라고 하면 사실은 아까 이제 이면화 박사도 말했는데 전주 한지가 갖는 특징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물, 즉 중성에 의한 물에 의해서 다른 지역에 보다 우수한 품질, 그게 바로 보존성인 것 같아요. 예. 오랜 기간 동안 예. 보존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게 사실은 전주 한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사실 그래서 전주 한지라는 이름을 내걸 수 있는 게 특허청의 그 지리적 그 표시 예. 예. 단체 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예, 그게 예. 2010년도에 전주 한지라는 이름으로 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 보면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순주에게 같은 경우는 국내산 닭 100%를 써야 한다랄지, 그다음에 기타 한지 같은 경우는 닭 섬유가 최소한 20% 이상은 함유가 돼야 이게 된다랄지, 또는 황촉규라는 원료를 사용해서 사용을 해야 한다랄지, 뭐 이런 그 기준들을 다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예. 그 품질 기준도 현재 KS로 되어 있는 서화용지에 맞게 돼 있고, 그런 그 평가, 그 품질에 대한 평가도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 한지라는 이름을 쓰려면 최소한의 그 어떤 그 품질 기준이랄지 제조 방법이랄지를 지키게 돼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핵심이 보존성. 예. 아까 막 물과 연관돼 있는데요. 그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제가 그걸 여쭤보는 이유가 예를 들면 전주 산업이 나중에 크게 번창해서 잘 됐을 경우에 다른 지역에서도 똑같이 모방해서 이것도 우리가 만든 것도 전주 한지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까 싶어서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건 전주 한지가 있고요. 예. 안동 한지가 2013년에 또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그 약간 좀 아쉬운 점은 이게 한지 산업 전반하고 관련됩니다만 그 KS로 되어 있는 서화용지라는 기준이 예. 모든 한지에 적용이 가능한 사실은 기준입니다. 예. 그러다 보면 전주 한지가 갖는 그런 특징이 그 지리적 단체 표시에 좀 더 기준을 강화한다랄지, 예. 이런 다른 지역 한지와는 다르게 이렇게 돼야 다른 지역에서 모방을 못하거나 예. 전주 한지 품질을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예. 현재 등록돼 있는 거는 다른 지역 한지에도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름은 못 걸지만, 전주 예. 지역에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은 못 걸지만 그 기준들은 품질은 유사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차별성을 좀 약간 덜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전주에서 생산되지 않으면 전주 한지라는 이름은 붙일 수는 예, 없다 예. 이런 예,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한지를 생산하는 그 업체들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최영재 조합장님께 좀 그 현실을 좀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예. 네.
지금 전주에 7개 지금 수제 한지 업체가 지금 있고요. 7개 업체요? 네네. 예. 두 개 기계 한지 업체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예. 그래서 7개 업체 중에서 2개는 기계 한지, 기계 한지고 5개는 아니 7개가 수제 한지, 예. 그다음에 2개가 기계 한지에서 총 9개 업체입니다. 9개 업체가 있군요. 네네, 예. 예. 그래서 전국의 그 생산량은 한 35% 정도 전주에서 지금 생산이 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판매량은 한 5% 정도. 판매량은 5%요. 예, 네. 예. 지금 판매량이 5%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지금 현재 그 수입지가 중국지나 태국지 예. 이런 종이가 시장을 한 95% 지금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업체의 상황들은 굉장히 지금 열악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예. 지금 총 합쳐서 9개 업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좀 많았었을 때 그때는 얼마나 정도 업체가 있었습니까? 흑석굴에서 그 93년도에 팔복동으로 전북 그 한지 공업 협동작업으로 예. 협동작업을 만들면서 이주할 때가 22개 업체였습니다. 예. 네, 그 전에 한 31개 업체가 있었고요. 예. 네. 그리고 2004년도에 전주 한지 사업 협동조합이 만들어지면서 그때 7개 업체로 또 줄었습니다. 예. 한 3분의 1 토막 정도 숫자로만 보면 많은 셈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그 최영재 조합장님이 운영하시는 회사는 꽤 그래도 규모가 좀 그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있는 편인데 네. 나머지 회사들은 그 종업원 규모가 막 2~3명 정도에 불과한 영세한 업체들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 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주 70년대, 80년대 정도일 때는 굉장히 그 전주 한지가 수요가 많이 딸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일본도 수출을 많이 했었고요. 그러면서 80년대 중반쯤 해서 공해 단속이 이제 실시가 되면서 예. 흑석굴에서 이제 공장을 못 하게 됐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팔복동으로 이주를 한 건데 그렇게 하면서 업체들이 그때 당시 뭐 폐쇄하는 업체도 있었고요. 단속이 당하면서 공장을 문을 닫는 경우도 있었고. 예. 그래서 이제 팔복동으로 이주를 했는데 팔복동 역시 물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한지 공장을 집단화하다 보니까 서로 노하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 개발도 안 되고 예. 그러면서 제품의 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요. 예. 그러면서 80년대 후반 정도에서 중국에서 수입지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가격이 저렴한. 그러면서 이제 유통하시는 분들이 마진이 많은 중국지를 많이 선호해서 판매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한지는 굉장히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했죠. 예. 예. 네네. 그래서 90년대,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지금 계속 쇠퇴한 상태에서 지금 명맥을 좀 유지하고 있고요. 예. 업체 수준에서 이제 뭐 부부가 하는, 예. 그다음에 뭐 2~3명이 하는 그런 예. 공방 수준으로 전략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 상태가 앞으로 계속된다면 더 업체 수가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배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일을 그만둔다면 또 현저하게 많이 줄을 거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전주 한주의 현실에 대해서 좀 들어봤는데 김순정 의원님 총평을 좀 하신다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지금 전주에 살고 있고요. 전주 그 시의원이라서기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종이하면 전주 한지를 일컬 예. 만큼 한지는 그 누구나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한국의 대표는 전통 종이입니다. 예.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다른 그 지역보다도 이 전주 한지가 이만큼 왔다고 하는 것은 그 타 지역보다 경쟁력이나 그리고 전통의 가치가 크다고 매우 중요하고 예.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그래서 예. 네, 그 모든 것들을 인정된다고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전주 한지는 이제
20년 세월이 지났어도 예. 이렇게 현재에 머물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예. 관심도가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조합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전통을 가치를 이어갈 수 있는 개성할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그 프로그램에 그 부제를 붙이면서 이 전주 한지, 전주 한옥마을처럼 될 수 없나 이렇게 한번 붙여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가 쉽게 되시라고 이렇게 붙여봤습니다만 사실은 그 속에도 전주 한옥마을이라는 게 전주의 전통을 잘 살려서 좀 경쟁력을 갖도록 만든 그런 관광 상품 아니겠습니까? 역시 전주 한지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기를 바라신다라는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재 조합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 전주 한주가 이렇게 사양길을 걷게 된 게 결국은 중국산 종이에 밀려서 경쟁에서 뒤졌기 때문이다. 이게 하나의 그 포인트가 된 것 같은데 그거 말고도 혹시 다른 요인도 있다고 볼 수 있나요? 혹시 다른 분들 더 제기하실 수 있는 내용이 있나요? 이제 이건 이제 한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예. 전통문화라고 하는 전통문화 예. 산업이라고 하는 전반적인 좀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 그 문화체육관광부가 2012년도에 전통문화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조사한 거에 의하면 그 전통 공예 같은 경우는 전국 국민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보니까 불만족사항 중에 66%가 가격이 비싸다. 예. 그리고 상품이 다양성, 즉 구색이 부족하다. 예. 이런 게 한 44%. 예. 다른 분야도 좀 유사한데 그 중에 하나가 신뢰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싸다. 비싸서 못 사겠다는데 근데 그 비싸다고 했을 때 이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느냐. 예. 그러니까 전통이기 때문에 비싸다는 말은 소비자한테는 사실 다가갈 수 없다는 거거든요. 예. 즉 그 말은 뭐냐면 수요가 창출이 돼야 그게 생산이 되는데 이 전통문화 상품에 대한 신뢰도에 있어서 사람들이 아직까지 낮다 보니까 수요도 창출이 안 되고 그러면서 다시 공급도 안 되는 이런 악순환이 좀 되고 있다는 게 이제 그 조사나 여러 가지 연구 결과입니다. 예. 그러니까 단순히 중국산 당나무가 수입돼서 전통성이 상실됐다는 것도 있지만 예. 실제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전통문화 상품 또는 한지와 관련된 것에 대한 그 소비자에 대한 어떤 신뢰도의 확보 이것도 좀 중요하지 않느냐 예. 뭐 이런 좀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주의 국내산 당나무로 생산됐다는 거에 대해서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쉽지 않을 뿐더러 예. 그것이 정말 좋은 이유, 종이로서 좋은 이유에 대한 것도 사실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가 지금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런 종합적인 이유가 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소비자의 신뢰 문제, 또 네. 소비자를 설득하는 문제, 네. 이런 것들도 네. 같이 문제가 있다 지적해 주셨네요. 최근에 그 전주 한지의 이제 그 경쟁력과 관련해서 세미나도 열고 하셨는데 그때 보니까 이제 제조 과정에서의 이제 전주 한지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할 때 크게 4가지 문제를 이제 짚어주셨던데요. 그 원료의 문제, 그리고 제조 방식의 문제, 그리고 제조 방식에 따른 상품의 이 편중성 문제, 그리고 인력의 문제 이렇게 짚어주셨던데 이면에 실장님께서 좀 간략하게 좀 그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제 전주 한지라고 하면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원료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근데 원료 그 자체가 주위에서 쉽게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아까 수요 창출이 일어나지 않고 하향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그 당나무에 대한 수요가 점점 떨어지게 되면서 그거에 대해서 농가가 그거를 수익으로 창출을 못 내는 경우가 예. 많아졌기 때문에 예. 당나무를 이제 심지 않는 예.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나무에 남아있는 기업들이 원료를 가지고 한지를 생산을 해야 하는데 그 원료의 값을 낮출 수밖에 없는 중국산이 밀려왔기 때문에 예. 중국산으로 이제 원료를 이제 가격을 맞출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원료를 태국에서 예. 수입을 해오는 예. 그런 형태로 지금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산보다는 저희가 인건비가 높기 때문에
한지값이 비싸고 예. 그다음에 일본 화지보다는 싸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품질에 있어서는 그 신뢰도가 어느 정도는 보장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이게 가격적인 면에서 이제 가장 먼저 원료를 이제 줄이게 된 거죠. 예. 네, 그래서 이런 원료가 없었다라는 것이 이제 전주 한지의 예. 문제점이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그 저희가 한지의 산업화 하다 보니까 제조 방식에 있어서 예. 저희가 대량 생산을 하게 되는 예. 그런 형태로 이제 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다 보니까 손으로 떴을 때 이 고령화되면서 대량 생산을 하기가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반자동 시스템을 저희가 이제 도입을 하면서 거기에 맞춰가면서 가격도 맞추면서 이런 식으로 제조 방식이 이제 변화가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인력의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를 이어서 이제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인력이 이제 창출이 이때 배우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또 끝나면 이제 그 다음 세대는 이제 없는 그런 형태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전주 한지의 어떤 하락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크게 뭐 세 가지, 네 가지 정도 이렇게 그 요약을 좀 하시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하나씩 좀 짚으면서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좀 그 잠깐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원료가 되는 당나무에 관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초반부에 전주 한주가 이렇게 명성을 애초에 떨치게 된 것이 질 좋은 당나무가 전주와 전주 인근에서 많이 생산됐다. 그런데 지금은 그 당나무의 그 명맥이 거의 끊겼다. 좀 이런 상태라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당나무를 전주 한지에서 그동안 2000년대 전까지는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전주시 근교에서 생산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경상도, 강원도, 경기도 쪽에 딱도 거의 한 7, 80%가 전주로 납품이 됐었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수입지 등 여러 가지 그 한지 산업이 쇠퇴하면서 당나무 산업이 지금 많이 당나무 사용이 굉장히 많이 없어졌는데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저희 이제 현실이었던 것 같고요. 예. 저희가 지금 저희 조합원 중에 뭐 7개 업체가 있긴 하지만 현재 1년에 한 20톤 가까이 지금 현재 국내산 당나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전주에서는 당나무 생산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전주 한지라고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국내산 당나무를 가지고 예. 좋은 제품을 만드는 그런 원료인데 반해서 현재 지금 타지에서 공급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하여튼 하루 빨리 전주에서 당나무 식재를 좀 해서 예. 당나무 공급이 현재 지금 쓰고 있는 그 양 정도라도 예. 원활히 좀 공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속도를 내기 위해서 조금 단순화시켜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가장 최상의 방법은 전주 인근의 그 당나무를 그 복원하는 것이 가장 좋을 텐데 이게 이제 그 중국 종이를 따라잡을 만큼 원가 경쟁력이 있는 것이냐가 가장 핵심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원가 면에서 저희가 이제 경쟁력을 가지려면 품질이 일단 좋은 품질을 종이를 한지를 생산을 해야 되는 것이 예. 그게 가격 경쟁력에 예. 맞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 전주 근교에서 당나무를 좋은 품질의 당나무를 재배를 해서 공급이 된다면 그만큼의 가격을 저희가 높이 불러서 고부가치를 낼 수 있는 예. 그런 제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예. 경쟁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다면 그게 그동안에는 왜 안 된 겁니까?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산업화를 외치다 보니 예. 그 대량 생산, 산업화라 하는 키포인트가 또 대량 생산이거든요. 예. 거기에 맞춰서 그리고 중국의 저가의 물건들과 경쟁을 하다 보니 거기에 맞춰서 시중에 계속 나오는 제품들을 이제 생산을 하다 보니까 품질이 조금씩 저하되면서 예. 원료가
타 지역이나 아니면 다른 외국 산을 사용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 되면 대량 생산은 포기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죠. 이제 고부가 가치로 가려면 예. 이제 정말 좋은 종이를 만들려면 예. 이제 대량 생산은 아까 말씀하신 기계 한지 쪽으로 이제 틀고 예. 저희가 수제 한지 손으로 뜨는 종이는 정말로 이제 하나의 작품이다 생각하고 만들어야만이 예. 좋은 제품에 이제 그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이가 만들어지는 거죠. 예. 크게 보면 두 가지 방향으로 말씀을 해주신 네. 것입니다. 네, 예. 네. 그 대량 생산을 한 것은 네. 활용은 기계 한지로 하고 네. 수록 한지 손으로 네. 뜨는 것은 네. 정말 전주에서 나는 닭섬유로 네. 닭나무로 해서 네. 그걸 원료로 해서 네. 만드는 전주의 전통 한지를 만들자. 네. 그 네. 두 가지 방향으로 가야 네, 된다. 네. 그 방향에 대해서 혹시 이의가 있으십니까? 나머지 두 분도? 아니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뭔가 발전 방향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 그게 앞으로 남아 있겠군요. 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생산 방식에 대한 문제를 좀 아까도 좀 짚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전통적인 방식이 그 시청자분께서도 좀 이해가 필요하실 것 같은데 외발뜨기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원래 우리의 방식은. 근데 이게 이제 일제 강점기 때 뭐 쌍발뜨기라는 방식이 들어와서 약간 변형이 됐고요. 그것이 이제 더 발전된 것이 뭐 기계식 한지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지요. 예, 예. 그러면 이 외발뜨기는 아무래도 우리의 전통 방식인 외발뜨기는 아무래도 그 품질은 우수할 수 있겠지만 생산량이라든가 생산 효율성에서 좀 떨어지는 측면이 좀 있죠. 그렇습니까? 네, 예. 그럼 그렇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한지 업체에 외발뜨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까 장인의 정신을 가지고 한 장 한 장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면 그게 과연 또 어느 정도 팔릴 것인가의 문제가 또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반자동으로 옮겼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하루하루 생계를 연명해 나가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 선택하는 방법. 그리고 고령화가 됐기 때문에 선택한 방법이어서 외발뜨기가 전통식이다 해서 오늘부터 당장 자, 옆에서 닭나무를 우리가 재배를 했으니 당나무를 가져다가 외발뜨기만 하세요. 이렇게 업체한테는 강요는 못합니다. 예. 그렇다면 외발뜨기에 마찬가지고 반자동도 없애야 된다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양쪽으로 거기 안에서도 예. 네, 외발뜨기는 정말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예. 고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품에만 외발뜨기를 그리고 해 나가야 할 것이며 그게 또한 전통이라 한다면 예. 전통을 각 집마다 계승할 수 있도록 지금은 저희가 수요가 없어서 반자동만 계속 이렇게 떴다면 예. 이제 그 수요 창출을 만들어 주면 이제 그 외발뜨기를 잊지 않고 그다음에 계속 계승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 역시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 같이 투트랙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전통 방식은 전통 방식대로 전통을 유지하고 또 하나 조금 더 속도가 빠른 모둠뜨기라고 하는 쌍발뜨기 그건 나름대로 가고 또 기계식은 기계식대로 가자라고 하는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역시 방향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방향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예. 저는 외발뜨기든 쌍발뜨기든 또 기계식으로 하든 예. 결국 거기서 나오는 예. 제품의 예. 품질이 예를 들면 외발뜨기를 하고도 제품의 품질이 안 좋으면 방식만 전통 방식이지 예. 전주 한지 가지는 고유의 장점은 없어지는 거거든요. 예. 결국엔 그러면 우수한 그 전통 한지를 만든다고 하면 그 품질을 기준을 정해놓고 그거에 맞게 한다면 외발뜨기 또는 다른 방식에도 문제는 없다고 봐요. 다만 전통 문화로서 보존해야 할 가치라는 측면에서는 외발뜨기도 분명히 그건 가야 한다고 보고요. 그래야만 또 우수한 품질이 나온다고 봅니다. 예. 하지만 기계 한지나 또는 반자동이든 다른 뜨기라고 해서 예. 그게 전주 한지가 아니다. 또는 그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상응하는 품질을 가온다. 예. 그러면 그것도 당연히 좀 장려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게 혹시 장관사님께 말씀하셨던 품질의 표준화 혹시 그것과 관계가 있는 네, 겁니까? 맞습니다. 예, 그 얘기를 하신 김에 좀 네.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수입산 닭을 가져옵니다.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 닭을 벗기고 이런 작업 과정에서 화학약품을 쓰고 그러면서 품질을 저하되는 약품들이나 뭐 공정에 들어간 거거든요. 예. 그럼 국내산 닭을 쓰면 그런 걸 없애서 우수한 제품이 나오는데 예. 분명히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외국산 닭을 가져와서 국내산이라고 속이면 그냥
끝나버리는 제품으로서 뭔가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한지를 우수하다고 말은 하는데 그럼 우수성을 대체 근거가 뭐냐? 예. 그럼 전주 한지가 보존을 오래 한다, 1000년을 간다고 하는데 예. 그러면 이 1000년을 간 종인지 이번에 지금 만든 종이가 예.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나 예. 시험 방법이나 그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한 200년 이상을 가버리면 예. 가는 종이라면 차별성이 없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종이에 대해서 이 정도 기준이 됐을 경우, 예를 들면 pH가 어느 정도 됐을 경우에는 우수한 한지다 또는 낮다. 이 기준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 기준을 측정하는 어떤 방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현재는 그게 완벽하게 갖춰 있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제품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정확한 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예.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예. 그게 좀 약하게 돼 있다는 거죠, 현재는. 예. 그런 의미에서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품질에도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뭐 보존성도 그렇습니다. 있겠고요. 예. 뭐 용도에 따라서 굉장히 예, 예. 그 품질에는 그 다양한 측면이 있을 텐데 그것까지도 다 같이 표준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근데 보시는 이제 건지요? 제철 표준화에서 제조 방식을 표준화하는 건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조 방식을 통일을 하면 이거는 그 창의적인 어떤 예. 상품의 문화 상품의 창의적인 가치가 사라지기 때문에 안 되고. 예. 근데 이제 그러면 어떤 걸 표준화할 거냐 했을 때 전주 한지가 갖는 예를 들면 중국 선지나 일본 화지와 다른 고유의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예를 들면 보존성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오래 보존하는. 예. 그러면 이 보존성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예. 핵심적인 기준이 돼야 한다고 보는 거죠. 예. 그래야만이 전주 한지가 다른 종이 또는 화지, 선지와 차별이 된다는 거고. 예. 근데 여기서 보존성도 예를 들면 일반 서양 종이는 몇십 년 지나가면 산화가 돼서 종이가 삭는다는 겁니다. 예. 한지는 몇백 년이 간다. 예. 근데 문제는 이 몇백 년 가는 거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기준이 없고. 예.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연구 개발을 통해서 만들어질 필요가 있겠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키포인트인 보존성, 예. 요거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좀 잡혀야 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주 한지가 뭐냐 할 때 그 핵심을 품질에 두자. 네. 이렇게 이해해도 네, 되겠군요. 네, 네. 그걸 위해서 표준화를 해야 된다. 그런 네, 말씀이셨고요. 김순정 의원님 지금 원료 그리고 그 제조 방식 뭐 또 표준화 얘기까지 이렇게 됐는데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지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표준화 방식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록으로 예. 남겨야 되기 때문에. 예.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모든 여건들이 예.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을 어디서 어떻게 잡아서 해결해야 될지 예. 이게 의문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봐서는 연구원하고 실제적으로 그 당나무를 이용해서 우리가 한지를 만들 때 그때 그 기초적인 옛적부터 내려오는 전통의 가치를 가지고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연구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 예,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인력에 관한 문제를 좀 잠깐 짚죠. 전주 한지장에 관한 문제인데 한지를 뜨는 분들의 장인으로 지금 인정되신 분이 없다면서요? 그렇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전주 한지의 명성에 예. 맞는, 맞아야 장인이 있어야만이 전주 한지의 명성을 얻을 수가 있는데 예.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는 전북권에 한 분 계시고요. 예. 전주 안에는 지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기술을 가지신 분이 없다는 뜻입니까? 저희가 아까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산업화로 가다 보니 외발뜨기라고 하는 그 심사 기준은 외발뜨기 어떤 기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거를 이제 안 하고 계시니까 평상시에 예. 안 하고 계시고 나머지는 다 거의 다 자동화나 반자동화 기계를 사용하시고 예. 계시고 약품을 사용하시고 계시고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심사의 기준에는 이제 적합하지 않은 걸로 저희가 작년에 용역을 실시를 했는데 예. 그 장인이 다들 이제 기준에 예. 맞지 않는 걸로 이렇게 판정이 되었거든요. 예.
더더군다나 저희가 공단 안에 있다 보니까 원료부터 생산을 해야 되거든요. 예. 본인 자신이 예. 원료부터 그다음에 그 첨가제 황촉교라고 하는 것도 재배를 해야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재배하면서 제조하는 외발뜨기 형식을 갖추어야 하고 시설도 전통 시설이어야 하고 예. 그러니까 기계화가 된 부분이 없어야 하고 예. 약품도 쓰지 않아야 하고 예.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는 갖추고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기술이나 환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아까 한 분 예, 있다고 전부, 하셨나요? 예, 근데 전부. 그분은 지정이 안 되셨나요? 아니 전북권에 한 분 지정이 돼 있으시고. 예, 예, 국가 예. 무형문화재로 예, 예.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자원이 지금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네. 예, 예. 예. 그런 분들을 그러면 많이 양성을 하고 후계자를 좀 그 길러내는 일이 상당히 다급하겠군요. 네, 그렇죠. 이제 장인의 조건 중에서 또 하나의 플러스가 후계자가 있어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대를 이을 후계자가 같이 와서 일을 하고 있어야 그 또한 장인의 심사 조건에 들어갑니다. 예. 그럼 지금 한 분 지정돼 있다는 건데 그분이 아마 홍춘수 선생님인데 그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럼 그분이 만약에 이제 뭐 작고를 하신다거나 이렇게 되시면 명맥이 끊기는 겁니까? 네, 전북권에서는 전북권에서는 그렇게 네, 되는 지금 겁니까? 도지정 원래 홍춘수 선생님이 도지정이셨다가 국가 예. 무형문화재로 문화재청 지정을 받으셨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도지정도 없는 상태에 예.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그거 관련해서 이제 그게 이제 그분이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로 지정되셨잖아요. 예. 이번에 3월 28일 날 새롭게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게 무형문화재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의하면 사실은 기준이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기존의 문화재보호법과는 다르게.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임실에 계신 그 국가 무형문화 기능보유자와 별도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주에서 가지고 있는 한지의 어떤 고유한 특성이 있다. 예. 역사성이 있고 그걸 유지하는 현재 기술과 계승하는 공동체가 있다면 예. 저는 이것도 새롭게 현재 신법에 의해서는 새롭게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지정 작업이 추가로 진행되면 그래서 그분이 자꾸 하더라도 그 기능이나 그런 전통성을 유지는 할 수 있거든요. 또 다른 예. 분들을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분이 지정이 안 되는 건 아니니까. 예. 그래서 그런 새롭게 바뀐 법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제조에 관련해서 그 원료의 문제 그리고 제조 방식의 문제 그리고 인력의 문제를 이렇게 짚어봤는데 이제 이걸 그 전통의 계승 또 그리고 산업화 이 두 가지의 관점으로 들여다보면 말씀해 주신 것이 전통은 전통대로 유지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산업화는 산업화대로 경쟁력을 키워가자. 크게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이제 그 함축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무방할지요. 네. 예. 그런데 이런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사실 그건 좀 의문입니다. 무엇이 좀 부족했을까요? 한지만은 문제는 아니고요. 예. 한 스타일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 한지, 한옥, 예, 한식, 한복 그렇습니다. 이것을 예. 세계화하자는 것이 정부에서 굉장히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한 작년에 이제 연구 결과, 문화부에서 했던 연구 결과에 보면 그것의 문제점이 뭐냐면 생활화를 하거나 대중화 또는 산업화하고 세계화라는 세 가지를 추진하는데 예. 목표를 세 개로 놓는 겁니다. 예. 최종 목표를 세 개로 놓고 시작하다 보니까 예. 생활화나 대중화 또는 산업화는 이 세계화를 위한 들러리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지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걸 해외로 내보내야 한다. 예.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 맞는 기준을 지나치게 잡는 겁니다. 즉 전통성은 있는데 그거를 유지하고 진흥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걸 해외로 내보내는 걸로만 하다 보니 또는 산업화로만 하려다 보니까 예. 이 전통성을 맞살이 되고 그러다 예.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소비자도 이게 전통이 뭐냐, 예. 뭐가 우수하냐를 모른다는 거죠. 예. 그런 반성에 의해서 최근에 정부에서 나오는 전통문화 정책은 일단 생활화, 대중화부터 하자. 우리가 써야 세계가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식이든 한옥이든 우리가 쓸 수 있는 식의 전통성을 보존하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식의 걸로 만들자는 거거든요. 예. 한지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예. 지나치게 산업화를 전해 종이로서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또는 그 보존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쓸 수 있는 뭔가 그 수요를 창출해주는 작업 예. 이게 먼저 됐어야 하는데 예. 그런 정책적 방향이 좀 달랐던 거죠. 예. 근데 그런 반성에서 최근에는
이런 우리가 먼저 하려는 생활화 이런 전략이 있고 아마 전주시에서도 지금 내놓는 전략이 그런 의미라고 보거든요. 전통화지를 기반으로 한 예. 수요 창출로 가는 것. 그래서 예. 그런 좀 내용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좀 방향성이라든가 전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오류라든지 좀 문제성이 있었다라는 그 반성의 말씀이셨고요. 지적의 말씀이셨고 크게 보면 그게 이제 그 마케팅과도 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 표준화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또 세계를 향해서 가고 또 국내에서도 많은 그 한지가 쓰이기 위해서 사람들의 그 인식 속에 전주 한지라는 브랜드라는 것을 각인시키는 것 상당히 중요한 작업일 텐데 그 작업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전주 한지라는 타이틀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화로 나가서 여러 가지 박람회나 전시회를 많이 참석을 해 보았습니다. 예. 근데 맨 처음에 저희가 생산하는 제품을 가지고 가서 좋다고 이렇게 홍보하고 계속 이렇게 했는데 그때 처음에 볼 때는 와 이게 한지구나라고 이렇게 했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수요 창출은 이제 이거 어디다 써?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었거든요. 근데 예. 그들이 원하는 한지를 우리가 만들어서 예. 내보내는 것이 예. 그 세계화를 또한 이러한 그 마케팅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오류가 제가 예시로 하나 들어보면 저희가 한지 벽지가 국내에서 이제 잘 되고 있어서 이 벽지를 가지고 해외를 갔더니 이 벽지를 어디다 써? 이렇게 그들은 페인트 문화여서 이게 안 어울리는 그런 것을 우리는 월페이퍼라고 해서 가져갔는데 걔네는 월페이퍼를 쓸 일이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어떤 상품을 가지고 가야 이들이 과연 이 한지를 가치를 알아볼까, 전주 한지의 가치를 또한 알아볼까 이렇게 많은 또 수차례 그 또 경험에 의해서 이제는 좀 방향을 바꿔보는 것이 자. 똑같은 문화, 그러니까 우리가 기록 문화가 있다면 그들도 기록 문화가 있지 않겠느냐. 예. 한지 본연의 예. 전통 한지를 수요 창출을 위해서는 이 한지의 본연을 찾자고 하는데 예. 한지의 어떤 그렇다면 이 본연이 네, 서화용이나 인쇄용이었다면 인쇄용으로 이 문화를 기록하는 종이었다면 그것을 한번 다시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예. 자 우리의 문화를 기록을 했다면 너네 문화도 기록을 하는 게 있지 않겠느냐. 예. 이제 월페이퍼는 우리만 썼다면 예. 기록은 같이 하니까 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수요 창출을 하는 방법을 지금 예. 현재 모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많이 접촉하고 알리려는 노력이 예. 굉장히 다급하겠군요. 네, 예. 그렇죠. 그래서 그게 박람회나 전시회나 이런 것들이 예. 계속 나감으로 인해서 저희가 예. 그분들의 수요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예. 이 안에서만 저희가 좋다고 예. 해봤자 예. 이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그들이 예.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직접 알아보는 그런 전시회나 박람회를 계속 예. 참가를 하는 것이 이제 저희 지금 전략 중에 또 하나입니다. 예. 네. 그렇게 하는 것 중에 상당히 뭐 일본의 사례가 상당히 꽤 좀 네. 배울 게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기도 하던데요. 네, 예, 예. 그렇죠. 그 김순정 의원님 그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전주시 지자체가 좀 해야 될 일이 좀 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지금 현재 제가 맡으면서 한지 공예 그 인프라가 전국에 가장 많이 잘 되는 것이 전주 지역이에요. 예. 지금 제가 알고 지금 들었지만은 여기 한지 공예를 하는 그 작가들이 전주에는 지금 한 200 이상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지금 활성화되는 단계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지역이나 대학에서 거의 교육기관에서 관련되는 학과가 있었고 예. 지금 현재 예. 그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공예 만들어가지고 우리 일생생활에 할 수 있게끔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높이 평가를 받으면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표현을 확실하게 해줘야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실장님께서 기록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한일 갔다가 우리 예전 사용했던 벽지를 해야 된다. 이것보다도 우리가 고가로 전통적인 것은 우리가 일본이나 유럽에 가면 이 전통적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예, 예. 그랬을 때 우리 전통의 가치가 바로 그 점이 아닌가. 예. 왜? 첫 번째는 올해 1000년이 넘어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게. 예, 예. 예. 그러면서 자신 있게 권할 수가 있게 되겠고. 예.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보편화되고 이것이 또 이제 생명력도 있고 예, 예.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설명하는 그 활류를 뚫어서 얘기하는 것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예.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그 진행했던 얘기 방향과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통은 전통대로 살리고 또 산업적 경쟁력도 확보하자 이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이제 업체가 될 겁니다. 업체가 잘 돼야 산업적 경쟁력이 더 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시장을 개척하려는 노력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업체에서 좀 뭐 바라는 희망사항이 있으신지요? 일단은 한지가 이제 아무리 좋고 뭐 기능이 있어도 항상 가격이나 가격에 굉장히 큰 문제가 첫 번째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지를 한지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수입지를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일단 아까도 뭐 산업화 얘기도 나오긴 했지만 저는 산업화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통도 산업화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또 기계한지, 계량한지 예. 이런 것들도 다 산업화라고 지금 생각을 예. 해오고 있고 예. 전주한지는 그동안 굉장히 산업화를 추구해 왔고 예. 또 전통이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 예. 전통도 좀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일단은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대부분 이제 수작업을 많이 하는데 이걸 좀 기계화하고 자동화하고 뭐 시스템화해서 원가를 좀 줄이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또 균일한 제품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가격을 좀 저렴하게 해서 쉽게 대중 속에서 들어갈 수 있고 생활화할 수 있는 쉽게 또 구할 수 있고 기념품으로 사갈 수 있고 하는 그런 제품들을 저희도 사실은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한지를 사람들이 체험하고 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전주에 오면 전주 한지를 구입할 수 있는 예. 그런 판매장들이 많이 좀 개설이 되고 해야 이게 전주 한지가 발전하고 예. 산업화할 수 있고 대중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예. 그런 계기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이제 토론을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시간인데요. 마무리 말씀 할 시간 한 30초밖에 못 드릴 것 같은데 제가 그 임연아 실장님하고 장세길 박사님 두 분께는 그 마무리 말씀의 주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산업적인 경쟁력 얘기하면서 주로 제조적인 산업적 경쟁력을 방향을 맞춰서 얘기했는데 문화 산업에 관한 경쟁력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맞춰서 이건 어떻게 전주가 좀 전통 한지 문화 산업을 육성할까 부흥할까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30초 정도 해주시고 다음 김순정 의원님, 최윤계 조합장님 순서로 마무리 말씀을 듣겠습니다. 임연아 실장님께 먼저 부탁드리죠. 예. 네, 한지가 맨 처음부터 산업이냐 문화냐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한지가 원래 이제 제조 산업이기 때문에 산업이 먼저 앞서서 나와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뒤따라오는 게 이제 문화였습니다. 그렇다면 산업으로 가기에 너무 이 길이 험난하고 하다 보니 문화를 이제 저희가 내세워서 같이 홍보를 하고 진행을 해야 이 한지 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세길 박사님. 예, 이게 중앙부처도 문화로 접근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한지를 다루고 있고요. 근데 이걸 산업으로 하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업 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시장 규모가 작으니까 별 관심을 안 가져요. 근데 문화에서는 하는 게 산업 쪽 하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이때 필요한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법 같은 거, 예를 들면 공해산업진흥법을 좀 만들고 오려고 하고 있는 것처럼 한지산업진흥법이랄지 이런 걸 만들어서 해야 이 문화와 산업의 어떤 절묘한 결합을 통한 뭔가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의 이제 그 방안으로 저는 이제 예전부터 좀 강조를 했었는데 중국의 선지거든, 중국은. 예, 이게 2009년도에 유네스코에 세계 무형문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어요. 예, 예. 일본은 또 화지라고 하는데 예. 이건 역시 2009년에 예. 유네스코에 등재가 돼 있습니다. 예. 근데 현재 한지는 예. 문화재청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비지정 무형문화재의 목록에도 포함이 안 돼 있을 예. 뿐더러 예.
그 유네스코 등재를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나치게 산업화를 내세우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근데 유네스코 등재 등을 추진하면 예를 들어서 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어떤 종이다라는 게 인식이 된다면 이런 것들이 쌓여서 어떤 소비자 신뢰랄지 어떤 수요 창출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전주 한지의 원형지를 확보하려는 노력 필요하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김순정. 이제는 그 체험이나 그 관광 산업이 활성화되어 가면서요. 예. 이제 그 다 아시는 것 같이 변화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따라서 우리 전주 한지 또한 이제는 제조업이 아니라 저희가 바라는 문화관광 산업군으로 이렇게 변화해야 되지 않나. 즉 우리가 여기서 기다리지 말고 체험할 수 있는 길을 와서 체험을 하잖아요. 그것을 이제는 우리가 직접 가지고 가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런 서비스가 되었을 때 이게 더 보존이 되고 활성화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저희가 지금 시에서나 도에서도 마찬가지죠. 지난번에 그 유교부에서 연계해가지고 그 유교 공간을 리몰딩 하는데 한지를 사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산업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것을 진행해야 되고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영재 조합장님,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 문화냐 전통이냐 산업이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문화 전통이냐 산업화냐 이거는 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뭐 그런 얘기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업체들은 하나둘씩 지금 문을 닫고 있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생산 기반이 지금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전통도 마찬가지고 산업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법제화해서 좀 진흥법이라도 이런 만들어 가지고 한지 산업, 한지 문화와 산업을 좀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좀 대책이 시급히 좀 마련이 좀 돼야 전주 한지가 명맥을 잇고 또 세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1년에 그 1,00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간다는 전주 한옥마을의 성공도 사실은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많은 진통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는데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하는 우리 전주 한지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쉽지는 않은 일이죠. 이렇게 진통을 겪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텐데요. 그동안 이제 시행착오를 좀 겪었다면 이제 좀 속도를 내서 문화와 또 그리고 산업적인 측면에서 좀 더 부흥에 좀 가까이 가는 그런 날이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 토론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